주제 발표부터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 발표 제목입니다. 근거 이론을 적용한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이수정 박사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수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 학회가 함께 개최하는 행사에 제가 발표를 하게 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열심히 발표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가 슬라이드도 너무 많고 이 지면에 할애하는 것도 너무 많아서 모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더 양해를 부탁드릴 게 지금 제가 오른쪽 인대가 살짝 늘어나 있어가지고 죄송하지만 앉아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 연구는 제목이 근거 이론을 적용한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항의를 중심으로라고 제목이 달아져 있는데요. 이 제목에 나와 있듯이 저는 근거 이론이라고 하는 지적 연구 방법론을 사용을 하였고 또 연구에 참여자로서 청소년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소년과 관련된 주요한 사회 현상으로서 디지털 시민 참여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보고자 하였고요. 최근에 특히 사회과와 관련돼서 부상하고 있는 주제 교육인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관련된 해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이게 사실 원래 박사 논문에서는 인론적 논의랑 관련된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청소년의 시민 참여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요. 관련된 이론적인 논의를 찾아보니 기성세대와 다른 시민성의 양상에 대한 청소년의 시민 참여를 논의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설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시민 참여는 기성세대가 의무적인 시민성을 강조하는 데 비해 굉장히 참여에 적극적이고 또 자기 실현적인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의 시민성을 발달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비공식적이고 또 비통상적이면서 또 비제도적인 어떤 차원의 새로운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가능하게 하는 어떤 기제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청소년의 시민 참여가 다양한 역할을 학습하고 또 네트워크를 확장하면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인과 동시에 또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디지털 환경은 앞서서 논의했다시피 서로적으로 다른 환경을 추진하고 다양한 기술로서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서 디지털 환경에 주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 시민 참여와 관련된 이제 논의들을 한번 살펴보면 사실 청소년과 디지털 환경을 발굴지을 때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굉장히 상당하다라고 하는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요. 또 디지털 시민 참여와 청소년 연결짓는 사회 연구들이 소중하게 몇 개가 남아 있는데 이제 그런 논의들을 살펴보면 사실 일상 차원에서의 어떤 참여라기보다는 특별한 사례로서 이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촛불 집회 때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열심히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특정한 어떤 계기로서의 논의가 많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또는 이제 교육에서 어떤 온라인 학습과 온라인 공간에 다양한 자료들을 업로드함으로써 그에 따라서 시민성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논의가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부상하면서 이제 청소년을 연결짓는 연구들이 많습니다만 청소년의 경험 자체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보다는 척도와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편이고 청소년의 목소리는 그 상황에서 좀 주변화되고 사소하게 처리가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드물지만 그와 관련된 의미한 연구들을 좀 살펴보면 여전히 청소년의 주체로서 그리고 일상적인 디지털 시민 참여로서 논의하는 것이 굉장히 요청이 되는 바이고 이것의 단발성의 특수한 사례로 치부하지 않고 경험과 과정으로 또 시민성과 정체성의 발달로 논의할 수 있다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의 관점에서 더 나아가서 보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청소년의 일상적인 디지털 시민 참여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 발달의 주체로서의 청소년과 시민 발달의 장으로서의 디지털 환경 사이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시민 참여를 살펴보고자 하였고 그에 따라서 디지털 시민성 그리고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고 이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론적인 논의는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민성 논의에서 청소년을 이야기할 때 이제 시민성이 육성되어야 되는 대상으로서의 청소년을 이야기하지만 발달 심리학 분야에서는 이미 이제 시민참여 경험에 따라서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그러니까 이미 시민으로서 인정을 할 만한 그런 존재로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시민성에 대한 논의는 이제 어떤 영역이나 혹은 지역이나 뭐 세계 차원에서 이렇게 시민성을 수식하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세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젊은 세대들은 자기실현적이고 관여적인 시민성이고 디지털 시민성의 주체로서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대표적이다라고 하는 논의가 추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 발달의 주체로서 청소년에 주목을 하고자 하였으며 시민 발달과 관련돼서 주요한 장애고 디지털 환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시민 참여와 관련된 논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청소년의 시민 참여의 성격을 규정할 때에는 다소 항의적이고 비통상적인 성격을 띈다. 그리고 단발성 체험보다는 일종의 학습 효과로서 영향력 있는 어떤 경험으로서 자리 잡는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디지털 환경의 시민 참여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획득하고 목소리를 내고 조치를 취하는 등의 내용들이 포괄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의 논의에서는 디지털 시민 참여 이런 식으로 뭐뭐하기 이렇게 나열을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직접적인 경험과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논의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제 종합적인 차원에서 시민 발달 계기로 디지털 시민 참여를 연구하고자 했습니다. 이 디지털 시민 참여와 관련돼서 함께 파생될 수 있는, 발달될 수 있는 결과물로서는 시민 정체성과 또 디지털 시민성이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시민 정체성은 시민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위치시키는지 실천적인 자기 인식에 해당하고요. 이 시민성은 그것이 구체화된 형태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연구 참여자들인 청소년들이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을 겪음으로써 어떻게 자기를 인식하고 또 어떻게 스스로가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관련된 사례연구는 사용하겠습니다. 연구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 이론을 활용을 했는데요. 저는 일단 디지털 시민참여 경험을 가진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49명을 선정을 하였고요. 대체로 이제 제가 간이 인터뷰로 전화로 확인을 하면서 디지털 시민참여와 관련된 경험의 맥락이 있는지를 일단 먼저 살펴본 다음에 최종적인 연구 참여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근거 이론의 특성상 이론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학생들을 많이 포섭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성별이나 지역의 다양성을 고려하고자 했습니다. 여기 지면에 나온 부분을 보시면 이제 닉네임이 있는데요. 이제 디지털 시민 참여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가 자기 디지털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서 일단 위치시켜 놓고 그래야만 저와 대화가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닉네임을 일단 설정을 해서 닉네임으로 이제 대화를 하고자 했습니다. 이 닉네임들은 이제 연구 참여자들이 스스로가 자신의 디지털 시민 참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상징적으로 만들어낸 닉네임이고요. 예를 들어서 스토리 공유기는 계속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스토리를 공유하는 공유 기계처럼 자기가 활동한다라고 해서 스토리 공유가 되었고, 마라톤이라고 하는 학생은 마라톤처럼 굉장히 미미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료 수집은 전체적으로 일단 약 7개월간 3번의 터움을 통해서 1차, 2차, 3차 면담을 하였는데요. 1차는 이제 1대1로 그리고 2차, 3차는 집단으로 면담을 하였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엠비보를 통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연구의 심리성 및 윤리성을 위해서는 연구자 참여자 그리고 동료 검토를 진행했고 이것이 10대의 고유한 경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20대 2명과 30대 2명과 함께 교차 면담을 하고자 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했던 이 면담의 광고서화된 질문지이고요. 자료 수집의 이제 내용들은 이제 1차에서는 조금 기술적인 것, 2차에서는 틀을 짓는 것, 3차에서는 해석적인 질문들을 활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제가 줌으로 화상으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 뭔가 메모할 거리가 생기면 메모장을 먼저 적어주었다가 이제 다시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하면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면담 메모들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1차에서 만약에 이렇게 인터뷰를 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학생들이 제가 요청을 하지 않는데도 자신이 이제 했던 활동들을 이렇게 PPT로 만들어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2차에서는 이제 다양한 지역과 또 다양한 학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제 약간 개인적인 정보들을 좀 윤리적으로 보호하고자 닉네임으로 일단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닉네임과 관련된 이미지를 프로필 사진으로 해서 2차 면담이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네, 3차에서는 이제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 연구 결과를 좀 검토하기 위해서 화면을 띄워놓고 이게 승인을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2차, 3차가 집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2차, 3차 때는 이제 제가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이제 다각도에 있는 학생들을 함께 팀별로 모으고 이제 다시 한번 면담 스케줄을 정리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거이론을 제가 활용을 했는데요. 이제 근거이론의 특징을 보시면 이제 근거이론은 이제 현상 이해 분석과 범주 관계성 분석 그리고 이론 통합 분석으로 분석의 단계가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근거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스트라우스와 코빈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이론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단계를 모두 할애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체계적으로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의 과정을 논의하고자 스트라우스와 코빈의 분석 방법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대방 코딩에서는 이제 현상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경험을 범주들을 나열하고 유목화하는 과정을 거쳤고, 투코딩에서는 그렇게 나열한 최대의 범주들을 다시 위치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택 코딩에서는 1A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해석적인 의미를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앞에 있죠? 전 안 누르고 있어요. 제가 눌러드릴게요. 23쪽이시죠? 그 앞에 뭐가 가져주세요. 목표가 잠시만요. 있는데 큰 목표가 있는데. 네. 잠시만요. 이게 컴퓨터가 천천히 되고 있어서. 네. 저희 지면에 할애되어 있는 32에서 34쪽에 보시는 그 표는 이제 개방 코딩의 결과인데요. 이 개방 코딩의 결과로 나오는 16가지의 범주가 이제 축 코딩에서는 이제 각각 행동 상호작용, 중심 현상,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결과 이런 식으로 위치를 시키는 그 작업이 바로 축 코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개방 코딩 관련된 내용이 결국에는 축 코딩으로 위치가 되기 때문에 축 코딩 부분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심 현상으로 제가 연구를 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은 결국에는 중심적으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이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하는 노력은 다양한 인과적 조건에 따라서 지체하는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촉구를 위해 노력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연구 참여자들 디지털 시민 참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는 게 결국에는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촉구를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연대를 하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개몽시키고자 이런 사회 문제가 있는데 이걸 왜 모르느냐 혹은 이게 사회 문제인데 왜 인식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관심을 촉구하게 되면은 이제 사회 문제 해결에 이제 가까이 가는 해결의 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관심을 촉구하는 그 사회 문제 당사자들에게도 힘을 돋우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하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심 현상을 가능하게 했던 인과적 조건으로는 이제 먼저 일단은 초기 단계에서 이제 사회 문제를 디지털 환경에서 이제 접근하게 되는 그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은 온라인에서는 이제 기술과 타인에 의한 촉진으로서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자신이 활동하는 여러 온라인 활동 맥락에서 이제 사회 문제와 관련돼서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고,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또래 집단이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도 그런 대화의 화두가 옮겨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는 게임 스포츠 문화에서 그리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팬덤 문화에서 좀 젠더화된 형태로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팬덤 문화와 관련된 어떤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세금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게임 문화와 관련돼서는 게임 안에서의 어떤 사람들끼리 지켜야 되는 준칙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디지털 환경에서의 윤리 구조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디지털 시민 참여와 관련된 사회 문제에 입문하게 되면 이제 참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여러 곳을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 사회에서 이제 연구 참여자들은 대체로 마주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회 문제가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이야기가 될 때에는 개별 사례와 관련된 논의가 되게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당사자의 언어로 뭔가 공감적인 그런 사회 문제의 모습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요. 그 속에서 이제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 문제가 나와 주변에 일일 수 있다는 어떤 공감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살다 보면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만나는 그런 여러 사회 문제의 단상들은 제대로 처리가 되지도 않고 여러 개별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만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감정이입을 넘어서서 이 사회 문제가 외결이 되지 않느냐 혹은 이 사회 문제를 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분노의 감정이 이제 연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알리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을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플러스 해서 이제 기존의 참여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들이 이제 참여를 하려고 보니까 공격적인 언행을 하는 비정의 어떤 디지털 시민 참여 문화가 굉장히 크고 또 자신들이 10대임을 인증해서 참여를 하게 되면 10대를 되면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기존의 참여 문화보다는 조금 더 나은 형태로 나는 평화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 아래 관심을 촉구하는 행위가 굉장히 가치가 크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락적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디지털 시민 참여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논의를 할 수 있는데요. 연구 참여자들이 이제 디지털 시민 참여를 하는 디지털 환경은 이제 N수 확장의 진보 문화, 즉 숫자로 말해주는 숫자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요. 또 실시간 파악의 속도전 문화로서 이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회 문제를 점화시키는 기제라고 하는 것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이제 적응을 하면서 다양한 행동과 상호작용 전략을 이제 개발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회 문제에 대한 분석적인 포트폴리오를 나름대로 구성한다든지, 혹은 개별화된 시민참여 방법으로 상징 표현 활동, 댓글 활동, 게시물 공유 활동, 채팅 활동들을 특화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스로 이제 외신의 기사를 이제 찾아보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에 대한 논쟁점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혹은 이렇게 이제 좋아요를 누르면서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고, 혹은 이제 채팅 활동으로서 이렇게 얘들아 진짜 우리나라 글렀나봐 이러면서 약간 자극적인 표현을 하면서 자료를 공유하고 친구들과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한 토의를 하고, 또는 이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링크를 보내지만 시간 낼 때 한번 부탁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같이 서로 연대하고 이해하는 친구들끼리 1분도 되지 않아서 알겠어 하고 바로 이렇게 같이 원정을 가주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면서 이제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활동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아니면 개별 특화의 방법이 실질적인 어떤 행동상호 적용 전략이라면 지금 말씀드리는 천천히. 지금 이후에 말씀드린 이제 행동상호작용 전략 중에 두 가지는 앞에 있는 그 두 가지를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도구적인 활동 전략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보호의 전략을 쓰면서 지속적인 산화를 하려면 자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장치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추가로 이제 이 관심의 촉구 행위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10대 문화에 맞게 다가가는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0대 친구들이 좋아하는 어떤 자료의 구성 방법이라든지 10대 친구들이 좋아하는 소통 방식 같은 것들을 같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요. 다양한 특화된 방법 중에 게시물 공유 활동이 있는데 이렇게 스스로 첨언을 만들어서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연대 캠페인 행위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자필로 이렇게 인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환경 문제와 관해서 이제 채식을 하는 자신의 일대기를 이제 스토리로 계속해서 공유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10대 참여 공략을 위한 여러 가지 설명을 보시면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계정을 분리해서 이제 사용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뭔가 신고 기능을 사용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유해한 정보들을 기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참여의 부담을 줄여주는 자료를 제공해야 친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링크를 굉장히 감소화하고 이미지를 많이 활용하는 그런 전략도 쓰여졌습니다. 중대적인 조건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행동과 상호작용 전략을 돕기도 하고 혹은 방해하기도 하는 그런 전략이었는데요. 또 학교의 교육이나 의미 있는 타자들의 존재는 돕기도 하고 참여를 뒤흔드는 불안이나 제약 같은 경우 그것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연구 참여자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디지털 환경에서만 자신의 시민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학업 생활이나 교우 생활이나 일상 생활로 그것을 연동시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민 참여를 지속해가게 하는 정체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지금 자기 스스로가 시민이라고 학원을 하기도 하고 혹은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미래의 예비 시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어쨌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시민 참여의 양식에 대한 성찰 그리고 디지털 환경 그 자체에 대한 성찰을 함께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저는 중심현상 행동상호작용과 결과 부분을 이제 스트러스 코비는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이 과정을 다시 네이밍을 하고 과정에 따른 단계를 분석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이 단계로 설명을 하면 청소년들은 처음에는 디지털 시민 참여의 방법이나 내용들을 컨셉을 하다가 실천적인 참여를 하면서 행동적으로 기여함과 동시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적인 적응을 하고 이러한 일련의 단계를 거치면서 시민 정체성을 확장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론적인 통합으로 분석을 하면 처음에는 스스로를 일단은 겉으로부터 이제 중재를 당하는 나 하나만 이제 더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제 조금씩 지나가서는 나 하나 보태기에도 조금 더 지나가서 너 하나 보태기까지 가서 이제 다른 친구들도 같이 운동회처럼 함께 디지털 시민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교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 참여자들의 이제 디지털 시민 참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중재됨과 또 중재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래서 사회적 관심을 형성하고 촉진하는 그런 시민의 성장기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구 질문에서 이제 시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연구 참여자들의 시민 정체성은 문제의식을 중재하는 나노 인플루언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라는 표현이 꼭 마케팅이나 상업적으로 굉장히 대단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도 느껴질 수 있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특히 가장 밑단의 단계에서 자기 주변과 그리고 자기가 마주하는 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회 문제를 잘 알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노력을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것이 사회 문제다라고 하는 걸 의식하게 만드는 그래서 문제의식을 중재하는 나노 인플루언서다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논의는 디지털 시민성의 성격은 이제 차이와 반복의 시민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기존의 논의와 유사한 지점을 보이기는 하지만 추가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이 디지털 시민성은 굉장히 구성적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첫 번째입니다. 실험적인 시도와 탐색에 따라 디지털 환경 내 자기 공간에서 개별화되는 행동 방식이 발달하고 있었고요. 또한 하위 문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민 참여가 또래 집단의 문화와 연동돼서 행동 방식이 활용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속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의 배경 문화로 인해 지속적인 노출과 기회로 반복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논의 제언은 요약적으로 제시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은 디지털 시민 참여의 논의가 학생들에게 인포먼트가 확인되는 그런 가능성의 측면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이제 당면 과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론을 중심으로 사안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분노의 정서에 해결할 수 있을 때, 분노의 정서가 해결될 때 방향이 어떠한지, 그리고 관심을 촉진하는 중재 행위가 과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지 이런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교육과 관련된 논의 속에서도 다양한 실천적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사회과가 가장 대표적인 교과로서 관련된 내용을 다룰 수 있으리라 보는데요.
청소년에게 디지털 시민성은 소지된 역량이고 또 특화된 참여 유형에 대한 세분화된 접근 기법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 통찰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국가로서 대표적으로 사회자가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수정 박사님, 본인의 사실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해가지고 발표해 주신 건데, 저희가 너무 짧은 시간에 들어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잘 발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토론을 해주시겠는데요. 우리 청주교육대학교 박선은 교수님께서 이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의 박선은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우선 저희 청주교육대학교에서 개최된 저희 정글 학술대회에 처음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더욱더 반갑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해주신 학회 원님들께도 반갑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수정 박사님의 발표에 대해서 소문을 맡게 되었고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오늘 이수정 박사님 발표에 매우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 연구는 온라인 공간에서 청소년들의 활동과 참여가 증대가 되고 또 이에 주목하는 여러 가지 선행 연구들이 지금 좀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강조하듯이 실제로 청소년들이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어떤 맥락에서 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살펴본 연구가 특히나도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의 청소년 디지털 시민 참여의 경험 그리고 과정 또 결과에 대해서 연구 질문들을 설정했기 때문에 청소년 디지털 시민 참여를 매우 통합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질적 연구 방법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이 연구는 사실 질적 연구에서 대규모의 연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연구를 수행하는 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특히나 이제 49명이라는 그렇게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을 3차에 걸쳐서 면담을 하면서 이 본 연구에서 이제 국지적인 이론을 좀 도출해냈기 때문에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를 굉장히 생생하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연구를 이제 박사 논문으로 쓰신 이수정 선생님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 연구의 의의는 이수정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신 다른 분들께서도 동의하셨으리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연구를 해주셨는데요. 이 발표의 자료를 중심으로 또 발표를 들으면서 이분 연구의 의의를 강조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과 보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디지털 시민 참여의 결과로서의 시민 정체성과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시민 참여의 결과로서 이제 시민 정체성도 발달해 나가고 또 이제 그 디지털 시민성이 발달하고 변화해 나간다 이러한 전제를 좀 하고 있고요. 23쪽에 보시면 시민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민 정체성은 타인들과의 광범위한 집단 안에서 시민으로서 개인의 신념과 자신을 어떻게 위치시키며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자기 인식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고 이제 여기 이러한 그 정의의 결과 나중에 이제 49쪽에서 문제 의식을 중시하는 나노 인플루언서이다라고 연구의 결과로서 좀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디지털 시민성에 대해서는 24쪽에서 디지털 환경이라는 특성을 통해서 학습될 수 있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영역에서의 시민의 자질과 역량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이러한 디지털 시민성,
어떤 영역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51페이지에서 이 연구에서 살펴본 발견한 디지털 시민성이 이제 차이와 반복의 디지털 시민성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연구 결과를 논의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점은 이제 본 연구에서 발견한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것이 이제 정의에서 이야기하듯이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되는 역량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네, 이러한 질문을 제가 또 드리게 된 이유는 시민 정체성으로 이야기한 그 문제 의식을 중시하는 나노 인플루언서가 조금 더 디지털 환경이라는 특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노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좀 영향력을 받는 그런 역량, 또 그다음에 중재자의 역량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반적인 그 시민 정체성의 논의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디지털 시민성과 관련된 논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나 이제 바뀌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또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이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디지털 시민성에서 이제 이수정 박사님께서 논의하신 차이와 반복의 그런 내용은 디지털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평소에 나타나는 그런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시민 참여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비슷한 시민 참여 행위를 하면서도 또 다른 방식으로 차이를 좀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시민 활동으로서 참여하면서 반복하는 것은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렇다면 이제 이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시민적인 정체성이라는 것, 또 디지털 시민성 간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 발표자이신 이수정 박사님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를 이제 중재됨과 중재함을 통해서 사회적인 관심을 형성하고 촉구하는 시민 성장기로서 의미를 압축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나타나는 그 청소년들의 행동이 정말로 어떤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에서 참여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조금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혹시 그 연구 저희 그 자료에서 자료에 나와 있는 이제 학생들의 예시를 조금 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 사회에 참여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참여를 하지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에 좀 합당한 자료만을 찾아보려는 활동들이 좀 있고 또 그 다음에 자신이 위험에 처할 것 같으면 좀 익명으로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익명으로 자신을 좀 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 자료집에 좀 예시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살펴본다면 여기서 나타나는 중재하는 이 청소년들의 모습은 좀 주체적이고 비판적이기보다는 조금 더 소극적인 의미의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의미로서의 그런 참여는 아닐까라는 그런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에 좀 동의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그 청소년들의 그 시민 참여가 어떻게 조금 더 주체적이고 비판적일 수 있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 사회과 교육에 어떠한 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이수정 박사님의 면담 중에서 저희의 그 자료집에 나와 있는 사례가 아니라 조금 더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참여를 보였던 그런 면담의 사례는 없을지 그것이 궁금해서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연구 방법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49명 굉장히 많은 학생들과 3차의 면담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2차와 3차의 면담은 이제 개별로 면담한 것이 아니라 소집단의 형태로서 면담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연구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또 분포가 되어 있고요. 학교급도 다르고 학교도 아마도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학교가 다 다른 상황에서 서로 모르는 참여자들끼리 이제 하나의 온라인에서 라포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면담에.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디지털 시민 참여에 대한 연구를 온라인에서 좀 수행을 하셨는데, 이러한 집단 면담 과정에서 이제 면담을 좀 원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구자께서 이제 활용하신 그런 전략이나 팁, 이런 것들을 좀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적 연구자로서 이제 제가 사실 이수정 박사님의 최종 박사학위 논문을 좀 열심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또 디지털 시민참여와 관련해서 이 논문은 청소년들의 인식과 행동, 경험을 심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발표를 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계기가 돼서 더 많은 청소년 디지털 시민참여 연구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즐겁게 논문을 읽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좋은 논문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분량을 조금 압축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토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한 3가지 정도 큰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발표자분께서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따로 정리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플로어 앉아 계신 선생님들께서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손 들고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도 질의사항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따로 없으시면은 지금 잠깐 생각을 하실 시간을 드리고요. 일단 네, 정문성 교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 정문성 교수님의 느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성인도 디지털 시민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청소년은 어떤 차별적 모습을 보이는가? 첫 번째 질문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환경이 과거에 비하여 청소년의 시민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했다든지 다르게 변화시켰는지 등이 궁금했는데 이런 비교 설명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더 나아가 패러다임 모형과 범주를 설명해 주셨는데 일반적인 시민 참여도 같은 패러다임인데 하위 범주나 요소들이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패러다임 자체도 다른지 등도 궁금합니다. 선행 연구가 없다면 이 박사님이 또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박하나 박사님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연구 주제, 연구 방법, 결과 모든 측면에서 학문적 기여가 큰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많아지네요. 첫 번째, 개념 정의와 관련해서 시민 정체성, 시민성,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시민 참여 등 차이를 선행 연구와 관련지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 방법 관련해서 온라인 질적 연구라는 새로운 영역이 개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대면 연구 수행과의 차이를 느끼신 바가 있는지요? 세 번째, 사회과 정치 참여 수업에 어떤 시사점이 있을지 연구자 개인적 의견도 궁금합니다. 논문 인쇄본을 꼭 받아보고 싶네요. 물결 웃음 발표도 감사합니다.